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 인공지능 음반 레이블 AIM을 기획을 하셨고요. 인공지능 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엔터아츠의 박찬재 대표를 모시고 인공지능의 음악 창작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는 얼마나 많이 발전할 것인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강연 시간은 45분이고요. 질의응답 시간 10분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재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건 다른 여기로 연결 안 해주세요. 여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찬재라고 합니다. 저는 현대음악 그리고 작곡가, 현대음악 작곡가이자 대중음악 작곡가이고 피아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엔터아츠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음악으로 어떤 컨텐츠들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을 저희가 한 4년 동안 꾸준히 만들고 있는데 어떤 좀 시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런 경험들,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인공지능 음악 생성 기술을 활용해서 음악 콘텐츠를 만드는,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자체가 100% 만든 순수하게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 그리고 인공지능과 사람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음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IM이라고 제가 뭐 이렇게 입고 오긴 했는데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음악에 특화된 레이블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위주의 음악을 주로 제작하고 발매하는 그런 일을 해오고 있고요. 그 협업에서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이 우선 1차적으로 보컬이 없는 음악을 생산하게 되면 노래는 없지만 그 멜로디가 포함된 편곡이 완성된 음악을 생성을 합니다. 이 음악을 바탕으로 이제 작곡가, 작사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음악을 다시 재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가창자의 목소리가 더해진 노래가 완성돼서 이를 디지털 음반으로 제작을 해서 발매를 하는 일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8개의 인공지능 음반 K-팝 음원을 발매를 했고요. 뭐 이번에는 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떤 그런 뮤직테크 사업 이런 것들 지원을 받아서 올해 말에 이제 4개의 디지털 음반을 또 발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10월 7일 날 뭐 발매를 했었던 음반이 뭐 실시간 검색에 1등 막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참여한 음악이 이젠 진짜로 시장에 조금씩 알려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성과,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8번을 해오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몇 가지 있었었는데요. 그 너 때문에라는 곡이 있었는데, 프로듀스 101 출신의 어떤 그런 가수가 이제 노래를 하게 된 곡이었는데, 가수의 팬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직접 작곡에 참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과학 잡지의 구독자가 작사를 하고 기자분께서 작곡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작사에 참여하셔가지고 만들어진 음악 등,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저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인공지능 음악 생성 엔진이죠. 저희가 처음 출시를 하면서 음반을 발매한 것도 에임이라는 어떤 이런 캐릭터를 가진 인공지능 음악 엔진을
바로 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사람이 만든 음악, 인공지능이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로봇가 나와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이 100% 만든 음악이고, 제가 이제 좀 피아노를 치는 부분이 나올 텐데 그때부터는 인간과 협업한 음악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 100% 만든 음악입니다. 오늘의 마음과 색깔을 섞어서 네모난 종이 위 소리를 수놓아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해. 혹시 잘 들리셨나요? 이게 상관관계가 좀 느껴졌으면 할 텐데 저희는 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플레이 피아노 그 노트와 코드 프로그레션 그리고 전체적인 음악 구성을 저희 그대로 따와서 인간이 연주를 하고 거기에 보컬 감성을 얹어서 만들게 된 곡입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자 이제 인공지능 음악을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의 음악이 완성되는 과정을 두 분야로 나누다 보면은 그게 작곡이랑 편곡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작곡가가 악보에 음표를 그려 넣는 데까지를 이제 작곡, 그리고 연주자가 악보를 보고 연주해서 소리로 표현하는 과정을 편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곡의 구성, 멜로디, 화음, 리듬 등 각 영역의 미디 형식으로 작곡을 해내고요. 그 미디는 저희가 좀 편하게 보자면 컴퓨터로 만든 악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인공지능이 미디 파일로 만들어진 악보를 각 가상악기들한테 연결을 시켜고 연주를 해서 그 소리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곡의 장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죠. 일반 사용자들은 곡의 장르, 길이, 분위기를 선택을 하면 바로 음악이 생성되는 방식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사용자 인풋을 통해서 음악을 만드는 경험을 좀 더 와닿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도 있지만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라는 저희 공동 사업체가 만든 뮤지아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특히 이 모델에서는 저희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분석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주는, 자동적으로 음악을 생성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들께서 저한테 그 인공지능 음악을 만든 과정이, 그 광경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 답에 뭐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방대한 양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많은 음악을 생산해낸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공지능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인공지능 음악을 만들어내는 수준은 고등학교 뭐 음악에 좀 끼가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작곡 학원을 다녔을 때 한 3개월, 4개월 정도 만들어서 생산해내는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뮤지션 그리고 작곡가들한테는 이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 또 하나의 영감이 돼주고 있습니다. 뮤지션들이 곡을 만들 때 되게 중요한 영감 중에 하나가 자신이 겪고 있는 삶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음악을 듣는 것 또한 영감이 되죠. 인공지능은 마치 그 하얀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려서 제공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밑그림이 또 다른 영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을 절약을 해줍니다. 음악을 만드는데 저희가 컴퓨터를 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게 단순 노동과 같은 스케치 작업은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율성과 뭐 편리함을 제공받게 됩니다. 뮤지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에게서는 아마
그 창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저희는 머릿속에서 흥얼거리는 정도에서 뭐 창작의 기쁨을 느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뭐 음악이 좋지만 다른 공부를 하느라 다른 전공을 선택해서 작곡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작곡과 창작 영역을 좀 편리하고 손쉽게 경험을 해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뭐 더불어서 나만의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뭐 작곡가, 편곡가를 섭외해야 되고 녹음실에 가서 그런 비용을 내야 되고 노력이 드는데 그걸 쉽게 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뭐 딱히 현재 이 고등학교, 중학교 수준이 만들어낸 음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상상하기고 구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그런 방대한 양의 음악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진 개인화에 대한 어떤 그런 매력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우선 음악 보컬이 들어가지 않은 BGM 시장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TV, AI, 스피커 등 거의 뭐 모든 가전제품에 적용할 수 있겠죠. TV 같은 경우는 매일 집에서 18시간 정도 이렇게 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이들 교육력 컨텐츠나 홈 트레이닝 할 때 나만의 배경음악을 만들고 경험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모빌리티, 자율주행 자동차 뭐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바닷가에 놀러 가는데 여름에 듣는 신나는 음악을 만들어줘 하면 자동차가 음악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매장이나 뭐 운동할 때 나의 템포에 맞춰둔 워크아웃 음악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광고, 그리고 영화, 방송 등 BGM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 아마 되게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레벨 A 수준의 BGM은 아니더라도 음악이 꼭 필요한데 이 기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음악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BGM 정도는 지금 현재도 비즈니스 모델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악 청취가 주 역할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할 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잠에 들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명상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악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숲 인 더 문이라는 힐링 음악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유튜브 채널 같은 데 가보시면 100여 곡 정도의 인공지능 생성 음악을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숲 인 더 문 컨셉은 실제로 존재하는 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별들한테 인공지능 음악을 하나하나씩 선물해주자 그래서 낮 음악, 밤 음악 이렇게 두 개의 음악을 진짜로 존재하는 별들에게 그 배경으로 선물해준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각각의 별들에게 인공지능 음악을 만들어서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역시 지금 이제 하얀색 로봇가 나오면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고요. 영상 후반에는 어떻게 작곡가가 좀 협업을 했는데도 잠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공지능이 100% 순수 만들어낸 음악입니다. 사람이 작곡가의 손길을 거쳐서 만들어진 음악이고요. 곁에 있어줘 멀리 떨어진 그 느낌이 싫어요 듣고 싶어 날 계속 ring ring 저리 떨어져 헤어지기 싫지만 네, 일단 이 소스는 밝은 느낌을 위해서 클럽 벨 소스로 교체를 했고요. 추가로 통통 튀는 리듬을 추가했어요. 리듬 터셔도 돼요. 이 아래에 피아노로 그 인공지능의 코드를 연주합니다. 이제 우리들만의 감성이 좀 생긴 거예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점점 디벨롭을 시키면서 더 강렬하게, 신나게 뭔가 들 수 있는 그런 사이드 코드까지. 그리고 최근에 그 10월 7일 날
발매했던 음악 역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게 앞부분에는 또 인공지능이 100% 만든 음악이 메이킹 필름이 나올 때는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고요. 뮤직비디오가 나올 때는 협업을 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인공지능 음악입니다. 너를 볼 때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메여. 이게 잘 지금 딱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에 있었던 버스 멜로디 두 가지를 거의 그대로 차용해서 이 가창자가 노래를 부른 케이스입니다.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 쓸쓸한 뒷모습에다가 안아주고 싶어. 이게 사랑인 것 같아. 애워싼 모든 걱정 전부 다 잊어버리도록. 가득 채워 넘쳐 흐른 눈물 훔쳐줄게. 널 사랑할래. My eyes on you. 우선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 성적이 좀 나쁘지 않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해외 올 K-팝이라는 가장 큰 K-팝 사이트에 저희가 베스트로 한 6시간 정도 올라와 있었고요. 음원은 아이튠 월드와이드 송 차트죠. 송 차트, 그러니까 국내 음악 차트가 아니라 전 세계 음악 차트에 하루 만에 저희가 103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멜론에서도 실시간 검색을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차트에 올라간 음악이 인공지능과 협업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많이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배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향후 이게 어떤 형태로 이 비즈니스가 발전될까? 지금 그러니까 뭐 달걀에서 나온 병아리 수준인데 그래도 좀 포캐스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BGM 그리고 협업 컨텐츠는 지금 뭐 현재 저희가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공격적으로 디벨롭하고 있는 부분이 목소리입니다. 보컬리제이션인데 이 가창 부분의 기술이 고도화된다고 한다면 완성된 노래를 만들어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본인 목소리로 가나다라 마바사 뭐 사랑한다는 뜻이야 뭐라고 목소리를 입력을 하시면 인공지능 여러분의 음성을 가지고 정말 노래를 잘하는 가수처럼 노래를 만들어 주겠죠. 그게 완곡이 되는 분야가 될 거고 향후 이제 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영상 분야 인공지능의 기술이 접목되면서 뭐 더욱 뭐 제가 어려지고 멋지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진짜 아이돌이 돼버리는 현상을 보게 될 건데 그게 아마 셀프 프로듀싱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이 당연히 많아지면서 플랫폼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개인하겠죠. 뭐 저희도 진짜 열심히 뭐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명상, 운동, 힐링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조건에 맞춰서 만들어지게 하는 부분, 그런 서포팅을 기능 가진 음악들이 개개인의 니즈에 맞춰질 수 있는 음악들로 구성된 서비스, 그리고 이후에 인공지능이 팝 음악 수준의 완성된 노래를 만들게 된다면 말 그대로 누구나 최고의 뭐 아이돌 가수, 뭐 작곡가가 되고 인공지능이 되게 어마어마한 양의 보편화된 유사 음악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아마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음악이 서울에서 만들어내는 음악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한 달 동안 만들어내는 음악 숫자보다도 더 많아질 것 같고 이런 게 뭐 소셜 프로듀싱, 셀프 프로듀싱이 될 것 같을 때 이런 환경에 도달하면 음악의 가치가 아마 무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견합니다. 저희 이거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공동사업 파트너였던 주크덱이라는 회사가 영국에 있고 가장 프론티어로서 인공지능 음악 생성 기술을 많이 가장 고도화된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틱톡에 인수가 됐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격 정책의 실패가 요인이 가장 컸었습니다. 저희는 음악을 만들었을 때 BGM을 뭐 로열티 프리 하면서 1,000원이면은 그래도 사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들이 하려는 어떤 그런 구매 욕구가 아예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음악이 어떻게 보면 좀 프리가 되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뮤지션으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회사가 뭐 글로벌하게 몇 군데가 있어요. 미래의 인간의 음악과 인공지능 음악은 구별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협업을 통해 대체 대신 부가적인 방법으로 발전을 시킬 것이다. 뭐 엠퍼뮤직 CEO가 했었던 이야기고요. 지금 가장 잘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바에서는 미래에는 인간의 위치, 날씨, 활동 등에 따라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개인화된 음악을 만들며 함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뮤직 이즈 포 올, 음악은 모두의 것이다. 뭐 작곡가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누구나 작곡가가 되고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다 초반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얘기했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비슷한 목표에서 시작을 하고 초창기 때 한 이야기들이 아마 지금도 저희랑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최종적인 그랜드 골, 그럼 우리 다 비슷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골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감성 데이터입니다. 뭐 다 되게 뭐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글, 페이스북 등의 무료를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랑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주는 데이터들은 뭐 우리가 무엇을 클릭을 하는지 내가 어디로 이동하는 정도의 물리적 데이터인데 만약 저희가 고객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많은 고객들한테 이런 음악 작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뭐 앱이나 어떤 웹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어떤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을 받게 될까라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사랑하던 사람이랑 이별해서 기분이 너무 우울하다. 혹은 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는데 가슴이 두근거려서 너무 떨린다. 뭐 이런 류의 감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누가 하게 되든 하게 될 텐데 되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horribly valuable asse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무서운 가치가 있는 자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인공지능 음악 시대가 당연히 오고 있고요. 이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또 하나의 강력한 툴이라고는 봅니다. 저희 아주 오래전에 음악을 만들 때 돌멩이로 두들기고 악기로 만들고 전기가 나오고 스피커로 컴퓨터로 음악을 작곡을 하고 이제 인공지능이 작곡을 하는데요. 음악을 들을 때는 악보를 보고 사람이 연주하고 또 이제 레코드, 테이프, CD, MP3를 넘어와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편하게 음악을 듣고 있죠. 기술의 발전으로 음악을 만들고 듣는 도구가 통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창작자, 소비자 사이의 갭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음악을 좀 편리하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정말로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음악 자체가 변화할 것 같습니다. 작곡이란 단어, 음악이란 단어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 만약에 베토벤이 살아있어 돌아와서 지금 작곡가들의 작업실에서 컴퓨터로 작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건 작곡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미래 작곡가들이 클릭이나 말로 작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작곡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인공지능은 음악이란 개념을 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는 우리가 듣는 꽤 많은 음악들이 언젠가부터 이게 3분 30초 내외예요. 과거에는 뭐 1시간, 2시간짜리 수많은 구성이랑 변화로 이루어져 있었던 음악들이
되게 단순화되고 인스턴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듣는 음악들이죠. 또 많은 대중음악가들 자체가 저 역시 감정이나 개성 표현에 집중하기보다는 차트에 진입해서 뭐 상업적 결과를 얻기 위한 음악을 만들어내죠. 이런 창작과 소비 구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아마 이런 음악을 듣는 감상자들일 거고요. 이런 인공지능은 이런 인스턴트 음악을 가장 먼저 대체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이 인스턴트 음악 자체가 되게 심플한 코드 진행, 정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멜로디, 단순한 구성의 음악이 인공지능이 합습을 하고 크리에이티브 러닝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곧 인공지능이 현재 우리 뮤지션이 하고 있는 일은 당연히 대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인간의 섬세한 손길이 담긴 악기 연주까지도 이제 웨이브 파형을 분석하고 다시 재강호하면서 재생산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뮤지션들의 일은 대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창작을 하나 안 하나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여기서 뭐 창작의 조건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새로운 음악이다라고 한다면 언제 인공지능이 저는 음악을 창작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에러 뜨면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인공지능이 서로 대화하다가 이상한 언어로 얘기하듯이 그 경험은 저한테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이렇게 뭐 새로운 음악이 들려서 깜짝 놀라키고 있는데 저도 뮤지션으로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에러가 뜨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창작을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오히려 인공지능의 그런 에러에서 나도 에러를 만들면서 살아야 되겠다 뮤지션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는 각각 개성을 가진 뮤지션 스스로가 뭐 음악이 주는 본질적인 기능이 뭔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 이는 우리가 만든 음악을 들으면서 그 시간을 소비하는데 그 우리가 만든 음악에 대해 시간을 소비한다, 삶을 소비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나가면서 뭐 예술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게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드는 시대에 뮤지션이 대처해야 할 마인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주세요. 네, 박찬재 엔터아치 대표께서 강연을 해주셨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에 대한 분야를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거든요. 네, 마이크 주시고요. 제가 앉아야 질문이 되겠네요. 네, 그 음악에 대한 수준을 아까 중고생 수준이라고 중고생이 작곡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음악에 대한 게 어느 정도 학년의 수준이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스페인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음악 작곡에 대한 뭐 연구를 굉장히 빨리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레벨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일반인이니까 잘 모르니까 많은 코드를 썼다거나 뭐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코드를 뭐 이용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음악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네. 기준은 우선 3분 30초, 4분 정도 되는 대중음악의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코드 프로그레션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음악이 구성되는 어떤 그런 이론적인 부분은 뭐 4코드, 우리가 흔히 듣는 어떤 음악의 가요로 레벨을 우선은 저희가 보고 이게 중학교 3학년짜리가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미디 학원에 가서 배우면 이 정도의 음악을 따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 거고요. 거기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약간 궁금한 게 사실 비틀즈 곡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코드가 거의 뭐 두세 개로 끝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고 즐겨 듣는 곡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뭐 예를 비틀즈로 들었지만 뭐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코드의 진행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음악이 더 나은 음악이라고 평가하는 건 대중의 몫이지 사실은 평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그런 걸 좀 발전됐다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에러가 나서 더 좋은 음악이 나왔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나 이런 건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발전이라는 속도 이거를 객관적으로 객관화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네, 질문이자 의견을 드립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어떤 음악이란 거를 하나 객관화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는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 사실 음악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음악을 퍼포밍하는 아티스트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지역별 영향도 있고 음악의 장르의 영향도 있고, 그러나 저희가 지금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인스턴트 음악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3분 30초짜리 가요, 팝, 어느 나라도 팝은 들을 테니까요. 전통 음악, 국악, 클래식 음악은 좀 제외하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네, 회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악이 이제 공짜 프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음악세라고 해서 세금을 걷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공짜로 하고 그런 얘기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음악이 앞으로 공짜가 될 건데 어떻게 뮤지션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실 생각인지, 그리고 실제로 음악이 공짜라는 얘기가 언뜻 와닿지 않는 게, 앞으로 뭐 아이돌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들 노래들은 여전히 마케팅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쓸 텐데 그걸 공짜로 하면서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음악이 프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의 영역은 보컬이 우선 제외된 BGM 쪽이긴 해요. BGM 쪽이긴 하고, 그리고 그 레벨 역시 향후 뭐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가까운 5년 정도 안에 있을 BGM은 말씀드린 것처럼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음악과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은 확연히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음악은 저희 뭐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나 저희도 이제 자체 엔진에서 실험을 해본, 클릭하면은 한 번에 한 번 클릭 1초인데 20개, 30개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음악들을 음악의 수익이라고 하면 곧 저작권에 의해서 저희가 부여받게 되는데, 그런 논의부터 봤었을 때 과연 이 음악이 어떻게 가격이 책정이 돼야 되느냐는 그 소비자의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BGM에 한해서는. 그럼 저희 같은 경우가 가격 정책의 실패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곡당 뭐 500원에 받아야 돼, 100원에 받아야 돼,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되고, 누구나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툴을 만들었을 때 소프트웨어 사용료 정도는 내고 편하게 음악을 만드는 어떤 그런 류로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들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은 음악이 주가 되는 어떤 음악의 청취를 위한 그런 것에서 음악 자체가,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음악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들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악이 필요한 뭐 예를 들어 무엇을 위한, 수면을 위한 수면 음악, 그리고 자기 자신의 건강을 좀 체크업하는데 잠에 좀 들게 하거나 어떤 그런 음악의 기능성을 가진 것에서 서비스를 옵션을 좀 둔다거나 그런 좀 고도화된 서비스를 해줌으로 해서 그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개념으로 봐야지 초기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수익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또 질문할 거 계신가요? 저는 이제 아까도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초기 아날로그 음악 처음에 저작권 문제도 뭐 버즈뮤직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를 이제 창작의 범위로 규정해서 비용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근데 순수하게 사람이 만든 음악이 지금 이제 과도기니까요. 사람이 만들고 창조한 음악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0대 50으로 만든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한 음악은 저작권을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들을 따지기가 일단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법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알고 있고요. 당연히 아직 안 정해져 있고, 저희는 그냥 사례는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례는 만들어낸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공지능 툴을 사용한 사람을 작곡가의 크레딧을 갖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이 분배가 되면 일정 부분 쉐어하는 저희는 12분의 1로 우선은 뭐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어떤 이런 인공지능 작곡 엔진을 만들어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분이 어떤 그런 뭐 조직이든 쪽이 작곡가로서 저작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건 저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곡 툴을 사용한 사람이 클릭을 했던 말로 만들었던 어떤 말씀하셨던 인간의 5대5던 뭐 이런 음악을 만들어낸 최종 사용자이기 때문에 라이트한 저작권이 그 사용자한테 가야 된다고 주장은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런 포션들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이제 앞으로 향후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온라인상에서 또 질문이 올라왔나요? 제일 마지막 거. 예. 혹시 AI가 편곡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나훈아의 테스형을 들려주면 편곡된 음악으로 변환해주는 기능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좋은 질문을 우리 SONG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해주고 계시고요. 많이 이렇게 댓글을 달고 열심히 보고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훈아의 테스형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편곡이 가능한지. 네, 이게 좀 적나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편곡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편곡이 돼서 연주가 되는 것까지 우리가 귀로 들리는 것, 작곡, 편곡까지 당연히 인공지능이 해내고 있고요. 앞으로 감쪽같이 더 좋아지게 지금은 넘어야 될 선이 사운드예요.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CD의 음악, 그러니까 뭐 MP3를 듣지 않고 노래방은 좀 음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허들은 존재를 하고 있으나 편곡은 해내고 있고요. 나훈아 뭐라고 하시죠? 테스형, 네. 테스형 같은 유형이던 내가 이런 음악을 들렸는데 이거랑 비슷한 음악이던 뭐 마이클 잭슨과 비슷한 음악이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던 그렇게 구현을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그걸 구현했었을 때 과연 내가 작곡가의 역할처럼 느껴질까라고 해서 아마 그걸 먼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랜덤하게 우선 다 음악을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만들어내면 저희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서는 고객들이 작곡가인 것처럼 느끼게 착시 효과를 주는 이런 거에도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정말 음악을 만드는 것 마냥 느끼게 하는 데 집중을 하지 나 이런 음악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만들어줘라 해서 뚝딱 하는 거는 사업성이 좀 떨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노래 부르기도 성우 내레이션처럼 내 목소리를 표준화해서 입력을 하면 근사하게 프로 뮤지션처럼 부르도록 만들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준이 이제 현재 어느 정도고 그리고 향후에 언제쯤 좀 그런 좀 어느 정도 이제 완벽한 단계에 이를지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힘든 예측이에요. 힘든 예측인데 이건 저희가 주관이 돼서 뭐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서울대, 뭐 카이스트에서 되게 놀랍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 A의 노래를 가수 B가 불러본 적이 없는데 가수 B가 가수 A의 노래를 진짜 부른 것처럼 나온 거를 지금 현재 그게 구현이 돼 있고요.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런 아나운서나 뭐 저희가 뭐 딥페이크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불안함 정도까지 가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 이후에 2년, 3년, 뭐 길게는 4년 후면은 제가 노래를 되게 잘 부르는 사람처럼 나오는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는 봅니다. 네. 앞으로 한 3, 4년 내에 네, 네, 예, 네. 아무리 늦어도 예, 그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찬재 엔터아츠 대표께서 인공지능 음악 창작 비즈니스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자, 질문 더 없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건가요? 예. 앞에서 한 내용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그 대충 장르가 몇 장르 정도까지 작곡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장르 내에서 곡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나요? 네. 잠시만요. 트랩, 팝, 오케스트리얼, 그리고 피아노, 그리고 앰비언트. 우선은 5개 장르고요. 트로트까지 있구나. 6개 장르가 할 수 있고, 감정을 바꾼다라는 거는 아주 되게 뭐 기본적인 것밖에 못해요. 사람들한테는 되게 업리프팅, 뭐 이렇게 기분 좋은, 그다음에 하나는 조금 슬픔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난 이걸 기분 좋게 들리겠지만 단순하게 메이저와 마이너로 나눈 음악들만 그렇게 반으로 나눠서 지금은 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런 인풋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작곡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인풋의 길을 뚫어주고 그거에 맞는 음악이 그 길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여기서 우리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재 엔터 아치 대표께서 인공지능 음악 창작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